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장 들어서 김여정 얘기가 나오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을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좀 전반적으로 장은 안 좋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왔을 때 대담을 나누는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죠. 참 특이하게 합니다. 자주 외교는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종전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받았습니다. 남북 정상회의도 논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남북한 공의 종전 선언을 지금까지 안 한 것도 좀 희한한 상황이죠. 휴전으로 지금까지 지낸다는 것도. 그러니까 또 야당 이런 정치하는 그쪽 세력애들은 또 이거를 반대하고 그러는데 종전선언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어떤 세력들은 이때까지 그거를 우려먹고 살던 정치하던 쓰레기들이 있고, 또한 그걸로 이권을 보는 방산업계와 군부 세력들이 있겠죠. 우리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 남북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지금 이 상태를 제일 만족을 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느 방향으로 갈 줄 모르잖아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자기들 영향권에서 멀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남과 북이 대치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만약에 남북한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월하니까 당장 통일은 안 되겠으나 이 국제 정세는 언제나 적과 뭐가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아군하고. 중국 입장에서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남북이 좋아지면서 연방제로 하든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미국이 국교를 수교하고 북한과 대사관이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레이더망 같은 거라든가 무슨 뭐라든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한국의 미군 철수는 북한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북핵을 만약 포기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럼 거의 미사일 기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중국은 그런 걸 제일 우려하겠죠. 만약 북한에서 원치 않는 우발적인 사태가 들어가면 중국은 바로 개입을 할 겁니다. 또 미국 또한 우리는 중국과 수천 년 동안 맺어온 그런 서로의 민족성을 역사적으로 잘 안단 말이죠. 우리를 먹을 수 있고 우리를 지배할 수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벌써 옛날에 했겠죠. 소수 민족화를 시켰겠죠. 못한다는 걸 얘들도 압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중국하고 국경도 맞닿아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밀접한 세상이 되니 중국한테 붙었을 때 일본은 당연히 얘들은 따라오게 돼 있고, 그러면 이쪽은 다 잃어버리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태평양을 사이 두고 이제 이 동양 세력과 서방 세력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우려를 하겠죠. 그래서 남북 간에 이건 어느 정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뭐는 하되 우리가 돌파구는 한국과 북한이, 그러니까 남북한이 뚫어야 됩니다. 걔네들이 이걸 원치를 않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란 건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북한이 붕괴하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그 경제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거를 중국에 대해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 괴뢰 정부를 세우지 북한에다가 자기들 지지하는. 혼란이 일어나고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만약 중국과 어떤 마찰을 당연히 하면서 우리가 했다선 치더라도,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들 예를 들어서 세금이 자기 받는 금액이 한 20-30% 세금을 내는데 남북 통일됐다고 50% 세금 내라고는 생활이 됩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하고 해서 북한의 경제 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야죠. 그래서 연방제 측으로 하든. 그러나 얼마 전에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북한에다가 들어갈 수는 없죠. 개성공단이고 지랄이고 지들 마음대로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합작 회사를 같이 들어가든, 아니면 저는 DMZ의 일정 부분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조금만 해서 북한 애들이 출퇴근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강원도 북부나 아니면 경기도 북부
뭐 민간인 서로 잘 왔다 갔다 못하지 않습니까? 공장은 예? 그 DMZ를 포함해서 남쪽으로 짓고 북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면 되지. 우리가 할 일 없다고 중국에다가 가서 망하고 베트남 애들 뭐 주접떨지 이제 어디 갑니까?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아니 북한이 좋은데 놔두고서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만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진짜 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방위비 지출이나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을 세계에서 한 5, 6위 정도 인정하는데 한 6위 정도 되겠죠. 북한 하나 해결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해야죠.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종전선언을 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북한 애들이 원하겠죠. 나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화통일 이런 거를 믿나? 아니 지금 북한 자체도 해결이 못해서 지금 이제 정권 유지가 되냐만 하는 그런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걔네들이 스텔스기가 왔다 갔다 할 때 괜히 잡아내 레이다 그런 게 그거 없잖아요. 얘네들이 그 핵탄두 누른다고요. 누르는 순간 그게 눌러질지도 모르겠지만 누르는 순간 걔들은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합니까?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아니 지구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쥔 게 김정은 일가 김씨 일가인데 트럼프가 엄청 부러워했잖아요. 경호 쓰는 거나 이런 거 봐서 대대손손 해먹는데 이제 그것도 멀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애들 논리대로 하자면 군사적으로 싸움을 우리가 지니까 종전선언하면 고맙잖아요. 그걸 하면 또 안 된다는 이유는 뭐야? 종전선언은 약자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애들한테. 그러니까 북한은 다싹 받잖아요. 다음 정권에 누가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도 급한 거예요. 지금 북한 애들도 이 짓 저 짓 다 해봤지만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뉴스하고 미국이 지금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캐나다, 영국, 호주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금 이 사진 지금 기획하는 건데 화웨이 부회장 딸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래서 미중 갈등 완화를 기대하고 앞서가는 데서 관세 철폐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괜히 풀어줍니까? 다행이죠. 세계적으로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그 다툼을 벌이면은 미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중국이 싸게 공급하는 대체할 나라가 있나요? 물가 상승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도 어느 정도 타협은 할 겁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정치 이쪽으로는 어쩔 줄 모르더라도. 그래서 주말에 나온 뉴스 두 개가 일단은 좋은 뉴스니까 저는 주식 매입한 거는 전혀 팔 생각이 없으니까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주말인데 요즘 어떻게 새벽에 깨면 잠을 못 자고 하는데 약을 먹고 그랬더니 좀 몽롱하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보면 지금 정치권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은 어제 이제 전남 광주 끝났는데 방송에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던데 일단은 민주당은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된 것이고 지금 대장동 저쪽 하는 거 이거 사건을 보면서 역시 기득권들이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의 제가 보기엔 지들이 헤쳐먹고 지들이 한 건데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데 그거는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얘네들이 자기들 잘못한 거는 일정 부분 잘라내더라도 그런 전략을 지금 대선만 아니면 이걸 안 까발렸죠. 지금 자기들이 숨겨야 될 부분인데 물론 좀 깍두기 하나 들어갈 수는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요 사람이 확상도 박근혜 때 민정수석했던 사람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죠. 특수통.
그러면서 이게 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아들이 6년 근무하고 지금 퇴직금을 50억 받은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올 3월 달에 퇴직했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몰기 위해서 이제 3월 달에 그만두는데, 자기 말대로 뭐 250만 원, 300만 원, 뭐 6년 근무해서 퇴직금 50억 받았다. 아들이 한 말이 더 재밌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보면 뭐라고 하더라? 난 오징어 게임 속 말이었다. 참 옛날에 무슨 깃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그냥 사이즈를 보십시오, 이거. 예? 대법관과 특검, 전 검찰총장 다 나오잖아요. 이 정도 꾸리려면 그 당시 때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급이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 원유철하고 곽상도가 들어있는데 얘들이 미쳤습니까? 이재명이하고 이거 짜고서 이걸 하게,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이런 그림은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대로 공영을 반대했던 개발업자들이 5년 뒤에 화천대유라고 지들끼리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남긴 건데, 그때 이제 그 당시 때 뭐 한나라인가 새누리당 얘네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명박 때 이거를 왜 공영으로 하냐, 그래서 민영으로 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주접을 떨고 해서 이것도 서울시의회, 아니 저기 뭐 성남시의회에서 한나라인가 걔네들이 반대해서 지금 이거를 공영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나왔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같은데, 여기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헤쳐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여기 보면 남욱이라고 보이네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뇌물죄 공용가 뭐로 해서 2심까지 갔었죠.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는 검찰에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관으로 해서 이제 성남애들이 이렇게 들어간 건데, 여기서 보면 아까 바로 위에서 봤던 건 남모 시각이 나오죠. 변호사고 그 해가지고 이 사람이 했을 때, 이때 이 사람이 기소를 한 사람 검사장입니다. 수원검사장인가 뭐 그럴 겁니다. 성남시 쪽.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사람을 기소를 했고 2심까지 가서 그리고 박영수 이 사람 뭐가 쉬웠나, 왜 자꾸 이상한 뭐 산업재도 튀어나오더니, 이 사람이 그걸 한 겁니다. 변호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죠. 여기다가 최순실이 뭡니까, 무슨 경제인지 뭔지 아는 그 변호사도 여기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세력의 거기에 카르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마찰이 있을 때 이제 조폭들이 동원이 되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니까 이것들이 이런 게 이제 먹물들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우아하게 룸사롱에서 만나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고 이러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큰 돈 주무르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고문 이런 거 하면서 자문하면서 뭘 그렇게 고문하고 자문받을 일이 있어요. 예? 이 검찰개혁이나 이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관예우라고 봅니다. 누군 또 도장값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죠.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사건이 터진 다음에 들어가서 부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발을 담가 놓는 거죠. 처음부터 사건화가 안 되게끔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고문으로 앉혀놓고 자문하셔서 무슨 건수가 잡혀서 어디 가면 어디부터 막아야 되겠습니까? 검찰에서 막아야 되겠죠. 검찰이 기소권이 있으니까. 내지는 무슨 문제가 되면 A서부터 Z까지 있으면은 중요한 것들은 싹싹 빼고 약한 거 몇 개 내서 집행유예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이 필요하고 특검도 필요한 것이고, 전 검사장도 필요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그럼 이 사람들 매달 얼마씩 받다가 문제가 되면은 더 갈 거 아닙니까? 로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들이 정관예우를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생기면 얘들 정관예우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공수처로 몰릴 거 아닙니까? 왜?
돈 많고 큰 사건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 올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근데 여기에 이재명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때 수준으로 봐서 걔네들이 이재명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다 숨는 거예요. 얼로 숨냐? 요렇게 숨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숨어버리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성남시와 관계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성남의 뜰에 갔을 때 여기 성남 도시개발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좀 야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엑스맨이 하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성남시 관계자 중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예? 돈의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특검하던 사람, 서로 반대되던 그 최순실이 변호인하고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같은 회사에 있잖아요. 아니 얘네들 권력하는 애들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여야가 어디 있고 여긴 무슨 뭐 진영이 어디 있어 똑같은 것들 돈 먹는 놈은 돈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검사도 뭐 특수통이나 이런 애들이 정치 뭐 이렇게 해서 권력을 쥐고 걔네들이 정관예우 받고 걔네들이 스폰 받고 무슨 스폰 연예인이야 스폰을 받게 뭐야 이거 화류계야 뭐야. 이번에 싹 까발려질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만약 이재명이가 되면 이거를 여기를 끊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확실히 하지 않고서는 영이 안 서요.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다 공영 개발해버리겠다고. 성남시 때가 그때 재정도 안 좋았지만 걔네들이 막았어요. 의회에서. 시의회는 걔네들이 한나단가 걔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건은요 막 이렇게 얘들은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 증권 그 파생 상품 만들듯이 간단합니다. 누구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누가 제일 배당을 많이 받았으며 누구를 보호하려고 두냐 숨기려고 두냐. 이게 지금 대선만 아니었으면 까발려질 일도 아니고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제 드러난 거죠. 돈 누가 됐습니까? 갑자기 SK그룹이 나옵니다. 전주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동생 최기원이라는 사람이 돈을 댄 겁니다. 개인이 직접 안 됐죠. 아니요. 개인 이름으로 드러나게 안 됐죠. 키넨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투자회사. 여기서 화천대유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표현할 때 키넨파트너스에서 이 사람 이름을 내면 되잖아요. 보통 이름을 냅니다. 어디에나. 주민등록번호 앞번호하고 개인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3. 사람 이름이 개인 3예요. 예? 숨기려고 하는 거죠.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근데 자기는 모르고 돈도 다 띄었답니다. 대한민국 재벌도 이렇게 호구입니까? 예? 여기서 화천대유로 들어가고 이건 걔는 이런 복잡한 거 알 필요 없어. 하여튼 여기서 돈을 이쪽으로 건너간 게 있으니까 또 담보를 제공하고 깊숙이 들어갔다는 얘기. 깊숙이 아니라 이동까지 한 거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사 때 남모 씨는 그 해외로 튀었다고 그러죠. 여기 있습니다. 천화동인 사원. 제일 처음에 저는 뭐 천화동인 이거 뭐야 화천대유에서 중국계 무슨 자금 들어왔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큰 일을 하다 보면 운이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재벌들이나 누구 다 이렇게 점쟁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지원 그 사람이 그 윤석열하고 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인 관상도 좋다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야지 놓는 거죠. 나는 부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때 만났다며 홍 누구야 JTBC 그 회장이 점쟁이 됐고 나서 관상제 입어서 같이 만났다며 윤석열이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름을 였다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화천대유에 SK 그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여동생 그 자금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50억짜리 자본금으로 돼 있는데 이건 페이퍼 컴퍼니 다 그렇게 이게 나쁜 게 SPC는 원래 그런 거에 특수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우선주에다 배당을 줍니다. 보통 주는 호구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화천대유가 1%고 SK증권을 통한 특정 금전 신탁에서 천화동이 1호에서 7호가 가치가 있잖아요. 요게 지금 한 묶음이잖아요. 요게. 그죠? 얘네들이 한 통속이란 말이죠.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나 보다지. 여기에 1호서부터 7호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누가 까봐요. 그걸 까볼 권한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SK 그거 들어간 그 자금은 여기 400억 정도가 들어간 거고, 이렇게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인지세나 뭐다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익금은 이 우선주에다 배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얘네들 화천대유 1%죠. 이거는 6%고, 그러니까 얘들이 577억 받고 맞잖아요. 6배 하면 3천, 이거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어디를 통해서요? SK증권을 통한 겁니다. 예? 이런 거 특정 금전 신탁은 증권회사에서 이거를 개발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이란 자금이 필요한데, 개인들이 뭐 20%씩 해서 5명이 들어와서 1호, 2호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여기다 해주십시오. 걔들이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대행할 뿐입니다. 근데 믿을 만한 증권사, 또 정보가 안 될 증권사에다 주겠죠. 그러니까 SK니까 SK 자기 계열사에다 준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찍소리 안 하니까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냈냐?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냈잖아요. SK. 여동생이라고 그랬죠. 여동생 자기가 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 깡통 찼대요.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 돈을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 이 돈이 이 사람들한테, 개인들한테 갔을까요? 그런 식으로 갔을까? 이제 자금은 까봐야죠. 그러니까 얘가 튄 거야. 에? 사인 얘는 이제 튄 거야, 얘는. 미국 가대잖아요. 일단 튀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럼 얘들은 뭡니까? 얘들은 얼마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배당금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잖아요. 그럼 얘들이 호구입니까? 예? 지분율이 43%던데 얘들은 다 받는데 자기들만 못 받는데, 그럼 얘들이 왜 참여했는지를 알아야죠. 이자 몇 프로 받는 뭐 보장되어 있는 게 있나?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네. 지금 얘들한테 간 것만 얘기하지. 얘네들이 바보 호구냐고요. 은행 보험사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이 좋아서 망정이지, 안 돼서 깡통 찼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럼 돈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들이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려서 그렇지만, 총으로 따지면은 성남시로 한 5천억 조금 넘게 가고 얘들이 한 4천억 가져간 거잖아요. 이거 만약 관이 개입 안 했으면 얘들이 1조 먹은 거예요. 소리 소문없이 닦아 먹었지. 최순실 그 변호사 이경재도 여기 들어갔다고 그랬죠. 공으로. 그러면 특검하고 싸우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같은 법조인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지만, 이 회사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그리고 야당 여기 있고, 여기도 야당이 있고. 근데 이 곽상도라는 인간은 뭐 맨날 민정수석했다고 맨날 씻고 뭐하고 뭐 지하들이 거기 다니면서 50억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월달에 그만두면서 사건을 터뜨리고 문제가 될 거 알면서 50억을 또 챙겨줘? 퇴직금이라고 그러는데? 6년 근무하고 퇴직금이 50억인 회사 대한민국에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이거 언론인 출신 뭐하고 부인, 누나 이렇게 했다는 거고, 요 사람은 그 전에 해먹을래다. 하여튼 여기 들어와서 이거 먹고 튀고. 이 사람들이 이거 자기 돈으로 다 먹었을까? 언론인이 이걸 갖다 지금 1,400억을, 물론 세금 내야 되겠죠. 1,400억을 먹는다고? 그리고 변호사 요 사람도 1,000억 먹고. 야, 대한민국 돈 벌기 쉽네. 그럼 아까 표대로 하자면, 에? 돈은 여기서 되고 여기는 깡통을 찼다는데, 여동생은, 에? SK그룹 여동생은 개인 3라고 이름도 숨겨서 화천대유에다 돈을 냈는데, 그럼 여기서 돈을 회수 안 했다고? 받긴 얼마나 받았는데 딴 데서 또 망가졌다고? 도대체 뭔 얘기야? 개인이 1,000억씩 챙겨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건만 그랬을까요? 예? 이건 민관이 들어간 건데, 이제까지 그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도시 만들 때 들어간 애들 한번 좀 까봤으면 좋겠는데, 얘들 수법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 직업이 뭐냐, 법을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론인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얼굴 마담인 사람이 있고, 요건 실무자를 하고, 결국은 쩐주가 누구냐, 맨 마지막에 배당금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리고 누가 숨겨 가져갔느냐. 왜? 숨겨 가져간 돈이 비자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사회 다 그런 식으로 비자금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데서는 적자 보고, 예? 적자난 거로, 회계상으로 적자난 거로 꾸미면 되니까 적자난 거고, 실질적으로는 뒤로 받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비자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잖아요. 쩐주가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실행자가 있는 거죠. 물론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실행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설계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는 안 되죠. 규모가 크니까. 그 세력이라고 보면.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설계를 할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설계합니까? 돈이 안 나오는데 허황되게 꿈만 꾸고 이거 비즈니스 이렇게 합니까? 나올 만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설계를 해서 실무자로 넘겨서 자기들끼리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50억은 좀 실무에 협조를 많이 했나? 실무를? 이 친구는 자기는 말이 되니까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 그 감독이 그 남한산성 만든 사람이더만 그거 참 재밌게 잘 봤는데 늘 똑같아요. 지금 저 주가 조작이나 사채업자들 하는 거는 늘 뒤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대선이다 보니까는 숨길 수가 없어서 벌써 나오는 거지. 그리고 돈 자금이 크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예? 그러면 설계를 성남시에서 이거 설계를 했다고요? 이런 설계할 능력 없어 이런 거. 얘네들이 그리면 그려주죠. 그러면 곽상동과 그 친구 아들이 무슨 어디라고? 뭐 스탠포드 나왔다고? 근데 300만 원 받고 뭐가요? 뭐 맘이니까 그래서 50억을 줬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억을 줘? 지분이 좀 들어간 게 있나? 아니면 이거 설계하는데 무슨 뭐 설계 비용, 설계하는 데 도움을 좀 줬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남의 뜰에서 여기서 뭐 할 때 한국도시개발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얘네들하고 짬짬이한 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그림 못 그려. 이거 해본 놈이 해보는 거지. 공무원이 이런 그림 못 그린다니까. 능력도 안 되고. 아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갖다 쓸 거야. 이거는 쓸만한 이 사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보세요. 대법관하고 전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이런 그리고 전 검사장이 삼성그룹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짱깨가 하는 그 저 이름 쓰는 희한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월급쟁이 하던 언론인 무슨 머니투데이 무슨 뭐야? 관심도 없어. 하여튼 이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줄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검증해요? 이게 잘못된 돈 먹으면 탈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에? 그러니까는 누굽니까? 가서 지금 걸리니까는 대법관 좀 돈 다 일단 기부했잖아요. 에? 안심한 돈인 줄 알았지. 근데 여기에 야당 원유철이 그때 원내대표 하지 않았나? 곽상도 이 사람은 민정수석 완전히 골수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뭐하고 하는데 이걸 갖다 이재명한테 더 씌워? 내가 보기엔 요거 한 놈은 아마 엑스맨이나 얘들 심부름꾼 비슷하게 좀 챙긴 놈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갖다 줬을 때 그 실행한 놈이 있을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걸 근거로 내가 보기에는 대권을 앞두고 얘네 달려든 거예요. 이재명이 기스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돈 갈 흔적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거로 정치할 사람은 아니라고는 봐요. 그리고 그거 얼마 먹으려고 대권을 꿈꾸 자기가 자기 생을 바쳤는데, 뭐 먹고 못 산다면 모를까. 만약 돈 받고 그런 거 있으면 본인 말대로 다 그만둬야지. 그럼 그만두되 내가 보기에는 좀 있을 확률이 커요. 그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 사람들 탈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물론 성남시에서는 자기들이 5천억 이상을 먼저 100% 환수한다는 그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개발을 하자. 이게 민영으로 했다가는 다 놓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 몫을 확보한 그거는 내가 보기에 잘 했는데 나중에 그 이익금이 이쪽으로만 100% 다 간다는 거는 물론 그래서 900원인가 더 해서 터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5천억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파보면 이쪽이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얘들은 쌩까겠지. 응? 쌩까겠지. 그러니까 지금 기사 보니까 이거 끊으려고 저쪽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정치판이 더러운 거야. 근데
어쩌면 또 다행일 수도 있죠. 이런 거가 드러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아,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정관예우를 이런 식으로 써먹는구나. 어? 참, 이러니 부동산에 전부 다 그거 해서 하지. 예. 그래서 제가 보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돼야 돼. 예? 아주 그럴 법, 얘네들이 질려버린. 그래서 얘들 이재명이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워낙 이런 걸 많이 봐서 웬만하면 다 판단력이 쓰고 하니까 직접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막 그냥 헐뜯어봤자 내가 보기엔 그냥 안 통해요. 그리고 저기 민주당 이거는 경선은 일단 이재명 지사로 그거 한 겁니다. 저도 뭐 일단 그거 했지만 뭐 당연히 이재명 지사 그거를 하고 투표를 하죠. 제가. 그리고 안 하면 안 했지. 그나물에 그 밥들인데.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는 뭐 무난히 당연히 그건 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상대하기는 누굽니까? 윤석열이가 상대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홍준표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말하는 거 보면 참 수준이 안 돼. 뭐라 그럴까? 수준이라고 표현하긴 모르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그 테두리에서만 살았으니까 맨날 범죄 그 특수 저 뭡니까 대기업들 뭐 이렇게 큰 사건들만 보니까 이 서민들 일반인들 삶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9시인가 해준다니까 또 오늘 꼭 볼 건데 저는 그거 보면서 2차 때인가 저번에 웃음 나오는 게 하태경 형한테 홍준표가 그래도 앞서 있다고 쪽도 못 쓰고 이제 유승민이가 이제 뭐라고 그러려니까는 홍준표 후보가 좀 봐주이소 하는 거 보구나. 그때는 빵 터졌어요. TV에서 이거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여유도 있는 것이고 같은 스타일 한번 좀 개성은 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